오늘 주제는 1인 기업에 관련된 특강입니다. 네. 1인 기업이 답이다. 사실 이제 1인 기업이라고 얘기한 것에 많은 분들이 좀 새롭게 해석하는 게 뭐 인생 이모작, 퇴직 후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죠. 근데 저는 꼭 그렇게 시점을 마지막에 두지 않더라도 우리가 갖고 있는 삶을 조금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1인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1인이라는 개인이 사업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1인 기업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기업이 된다는 건 뭐죠? 성과가 난다는 거고요. 원가를 관리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 과정에 전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냥 1인은 개인이니까 혼자 있을 때 혼자 있는 걸로 끝내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재직 중에 계신다 할지라도 이겁니다. 재직 중에 계신다 할지라도 지금 본인의 현재 상황을 잘 경영해 나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매주 화요일마다 우리가 경영 멘토링 북특강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네, 다음 주 화요일 날은 여기 이선희 사장님 기수가 있죠. 112기 이선희 사장님이 강의를 해 주실 거고요. 그 다음 주 화요일이 4월 29일입니다. 매월 마지막 주 4주차 화요일에는 저녁 10시에 네, 이렇게 이제 1인 기업을 잘 하신 분들이 이렇게 서로 1인 기업을 잘 하신 분들이 이제 발표를 합니다. 한 15분 정도 드리고요. 또 이분들이 갖고 있는 노하우. 처음에는 이렇게 성공한 분들이 많지는 않았죠. 근데 지금은 좀 많이 계셔서 이분들의 노하우를 배우고 듣고 하는 과정이 아마 가장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예. 혼자 그냥 막막하게 하시는 것보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 이런 것도 좀 꼭 보시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좀 싫어하는 거는 어떤 사업을 시작하더라도 너무 정형화된 세상에 정답이 보장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요즘 트렌드에는 이거 해야 돈이 되고 저거 해야 돈이 돼.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근데 출발점을 좀 다양하게 두되 출발점은 나로부터 시작하되 전략은 좀 다양하게 보셨으면 좋습니다. 그죠? 지금 이제 이렇게 매월 CEO 컨퍼런스를 한 지가 지금 꽤 됐어요. 1년 정도 돼서 한 10회 정도 하게 되는데 조금 정리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게 지금 포스터인데요. 이 카페에 가면 다 있고 유튜브에 가시면 이분들이 발표한 유튜브 영상들을 다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이분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성공이 되었을까? 이걸 좀 조금 제가 나름대로 분석을 하면 좀 도움이 되시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이분들은 어떻게 이렇게 시작되게 되었을까? 사실 이분들이 이렇게 발표하는 시간은 1인당 15분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 안에 스토리가 있죠. 또 본인이 했던 노력이 있고요. 또 본인이 했던 원칙들이 있고요. 이런 게 있죠. 네. 저는 그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배우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프로시어 컨퍼런스를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제가 이제 운영하고 또 초대하고 만들면서 제가 느꼈던 첫 번째는요, 꿈입니다. 누구의 꿈이었을까요? 누구의 꿈이냐면 저의 꿈이죠. 예, 처음에는 이렇게 1인 기업 교육을 받는 분들이 많아도 성과를 내는 분들이 많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꿈꾸는 거 너무 당연하겠죠. 이런 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꿈을 꾸고 또 이분들도 꿈을 꾸고 또 보시는 여러분들도 꿈을 꾸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들 얘기할 때 성공이 뭐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얼마 벌어야 성공인지 기준이 명확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성공의 기준은 저는 누군가에게 여러분들의 노하우를 전달해 줄 수 있는가. 그러니까 노하우를 전달해 준다는 게 뭐죠? 과정이 입증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이거죠. 저는 이런 꿈을 꾸는 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다양한 수익 모델. 지금까지 이제 발표하신 분이 한 30-40명 되는데 한 분도 같은 걸 하진 않았어요. 예. 근데 우리가 조금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 교육받고 내가 저거랑 똑같이 하면 되지 않나? 그게 참 어려워요. 왜냐면 사람이 다르거든요. 사람이 달라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여러분들답게 좀 응용해서 여러분들답게 수익 모델을 만들면 어떠냐. 그죠? 수익 모델이라고도 하고 비즈니스 모델이라고도 하죠. 이거는 가장 중요한 게 다양성입니다. 그럼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강점이나, 그죠? 물론 이 강점을 바로 사업에 적용하는 건 좀 어려워요. 경험이나
했던 경험을 어떻게 그대로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강점이나 경험을 통해 여러분들이 어떤 노하우, 여기서 노하우는 어떤 기술도 들어갈 수 있죠. 경험도 들어갈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성과를 냈다는 것을 누군가에게 얘기해 준다면 어때요? 저는 이게 지금 1인당 15분의 시간을 드리거든요. 그죠? 또 하나는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과정의 신뢰? 예. 저는 이분들이 다 기수가 있거든요. 여기 우리 김일 박사님 89기, 박성인 대표는 92기, 이분은 47기. 그러니까 기수가 있다는 게 뭐죠? 일단 이런 기업 5주 과정을 똑같이 들었다는 거죠. 지금이나 그때나. 지금 이제 150기까지 왔는데 150기에서 배우신 분이나 69기에서 배우신 분이나 이 과정을 신뢰할 수 있다는 게 뭐예요? 그게 기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컨퍼런스에 갑자기 밖에서 짠 하고 나 성공했어요라고 나오는 분들 유튜브 보면 많죠. 그죠? 뭐 어떻게 했어요. 내가 근데 그분들의 과거를 우리가 신뢰하기 좀 어려운 이유는 뭐죠? 그죠? 예. 좀 신뢰하기 어렵다기보다는 그분이 그분들의 인생을 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역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 기술을 통해서 과정을 신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정을 신뢰해야 우리는 또 하나의 성장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번째는요. 15분이야. 15분. 15분이면 충분한 것 같아요. 15분 동안에 이분이 본인의 사업에 대한 소개, 설명, 과정에서 얻었던 노하우, 그리고 내가 무엇을 얻었는지, 또 그러면서 무엇으로 가야 되는지, 그러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사명, 가치, 비전, 강점, 우리 다 배운 것들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사명으로 뭐가 돈이 돼 이런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때 이런 분들의 발표를 보는 거예요. 이거 가치가 있지만, 비전이 있지만 이걸 왜 돈이 돼? 이런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한지를 제 얘기만 듣지 마시고 실제로 한 이분들의 얘기도 들으면 어때요? 그래서 제가 이 컨퍼런스를 하면서 사실 저도 좀 많이 배웁니다. 물론 여기서 제가 솔직히 고백을 하면 이분들의 성공에 제가 몇 프로나 이바지했는가 100%는 아니겠죠. 근데 어떤 시점이 있어요. 이렇게 굴곡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뛰었다가 떨어졌다가 이렇게 굴곡이 있을 때 저는 어디 있을까요? 저는 아마 이쯤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럼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이런 과정들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준비하는 여러분들을 보면 이런 성과를 만들어낸 경험으로 보면 좀 비전이 보이지 않을까요? 제 입장에서. 제 개인적인 소견이지만. 그죠? 그 정글 MMC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이 온라인 어플 쪽 마케팅 회사 중에 굉장히 강력한 회사가 있어요. 정글 MMC라고. 거기에 이제 우리 이른기업 출신 대표가 있는데 젊죠. 정광우라고요. 예, 정광우. 치면 다 나옵니다. 좀 유명하죠. 네. 그때는 진짜 직장 생활 했고요. 그때 상황이 우리 박기호님하고 똑같았어요. 그 반도체 관련된 회사였고. 주일마다 우리 독서 모임에 나왔고. 마케팅을 꿈꿨고, 또 꿈꿨고, 그럼 잘 안 됐고. 제가 이제 기억이 나는 게 그런 것만 기억이 나죠. 사실은. 밥을 먹으러 홍콩 짬뽕 기억이 그게 백종원 씨가 하는 거 맞죠, 그죠? 홍콩 짬뽕이나 중국집에서 밥을 먹었어요. 왜요? 상담을 요청할 때가 이렇게 어려울 때죠. 지금 힘들 때죠. 해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저하고 앉아서 이렇게 짬뽕을 먹을 때가 있었어요. 그 짬뽕을 먹는데 그렇게 울더라고요. 힘드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근데 그때가 있어요. 그게 힘들다고 하는 것은 내 그릇의 크기죠.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 오면 다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렇게 울었던,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아주 많이 있어요. 여기 분들이 다 이렇게 스토리가 있어요. 우리 김일 사장님도 부산에서 처음 올라와서 뭘 해야 될지 모를 때 저랑 그 길거리에서 커피 한잔 하면서 그 얘기들 이렇게 들어드리고, 여기 서인 씨도, 네, 자녀들 문제 때문에 좀 고민할 때 제가 자녀들도 만나고, 또 여기 우리 박경화 대표는 지금은 대단하죠. 이분은 지금 네일 샵을 그때는 혼자 개인 하나 샵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프랜차이즈 사업에서 전국에 40개 우리 독서 모임에 매주 나오는데 지금 연간 70억 해요. 예. 꿈을 이루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분들을 어떻게 했다기보다는 이런 시점에 저는 그게 멘토링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더 감사한 거는 이분들도 다 누군가의 멘토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누군가의 멘토. 그러니까 저는 성공을 했다 안 했다가 저는
어떤 인격적인 멘토가 되었는가? 여러분들이 지금 누구를 돕고 있는가? 저는 이 과정이 하나의 성과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4월 우리 아까 제가 언제 한다고 그랬죠? 4월 29일? 네. 요때, 네. 4월 29일 날, 요때도 10시에 하는데 이 방에서 나가지 마시고요. 이 톡방에 계셨죠? 이 톡방에 나가지 마시고, 이거 행사할 때 톡방에 올려드릴 테니까, 초대해드릴 테니까 또 오세요. 이 톡방은 그 외부 광고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블로그나 이런 광고 못 합니다. 그게 좀 클린한 방으로 좀 조용한 방이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방에 계시고 아침 7시에 독서 모임 하니까요. 이렇게 행사도 하고 하면서 이런 기업을 좀 꾸준히 준비하시면 좋겠다는 거죠. 하루아침에 갑자기 되는 일은 하루아침에 갑자기 무너질 수도 있다는 말에 공감하신가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렇다고 시간이 길게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 1인 기업이잖아요. 그러면 서로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긍정적인 에너지를 좀 가지면서 하나씩 만들어가면 어떠. 여기는 지금 때로는 직장 생활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이미 이런 기업 시작하신 분도 계시는데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좀 긍정적으로 만들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좀 초반에 얘기를 드립니다. 사실 이제 이 과정을 한 지가 오래됐어요. 그래서 지금 요거 151기 지금 5월 달에 시작합니다. 네, 5월에 개강하고요. 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4월 달에 콘텐츠 개강할 거고요. 프로 과정은 6월 달에 개강하는데 지금 이렇게 1단계, 요게 2단계, 요게 3단계 이렇게 단계별로 가고 있죠. 처음에 1인 기업은요, 제가, 뭐라고 그럴까요? 그냥 게스트 강사였어요. 이걸 운영하는 팀이 있었습니다. 그 팀에 저는 이제 강사로 초청받아서 강의를 하다가, 여러 가지 좀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이게 좀 잘 되고, 트렌드에 맞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그래서 이제, 근데 그분들이 좀 욕심을 내서 가격을 좀 높이고,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좀 모아서 막 여러 가지 하다가 제가 독립적으로 운영을 하기 시작했죠. 예. 그래도 뭐 강의, 하나의 개강, 종강, 이런 시스템으로 가다가, 이게 몇 명이 수료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몇 명이 성과를 내느냐, 끝까지. 그게 중요하다. 거기에 필요한 게 뭘까 했더니 저는 멘토링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전 과정을 멘토링으로 하고 있는 셈입니다. 여기서 이제 멘토링이라는 건 뭐냐면, 멘토링이라는 건 이제 제가 해보니까 주 1회 통화를 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에 카페 있죠. 지금 들어오신 분들이 다 네이버 비공개 카페를 운영하시죠. 이 카페를 플랫폼으로 운영하고 그러면서 1단계, 2단계, 3단계를 한 3개월 정도 집중해서 두 가지, 하나는 본인의 콘텐츠의 문제 해결하고 또 하나는 이제 고객, 왜 그래야 수익이 만들어지니까요. 이 두 가지의 문제를 시스템으로 하는 것을 제가 좀 이렇게 멘토링을 해드리는 거죠. 그 멘토링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강의로 풀 때는요, 모든 분들이 상황이 같을 때입니다. 근데 솔직히 여기 20여 명 들어와 계시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상황이 다 다르거든요. 상황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상황에 맞춰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의 1인 기업을 만들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의 콘텐츠를 만들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의 리더십을 만들 때는 저는 교육보다는 멘토링이 좀 중요하다. 그 생각해서 멘토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도 요 세 가지를 이렇게 합쳐서 할인을 많이 해드리고, 그 다음에 멘토링도 해드리고, 네. 좀 유리해졌죠. 1인 기업 시작할 때. 예전에는 뭐 이런 경우도 있었죠. 1인 기업 CEO 교육 스쿨을 들을까? 아니면 콘텐츠 크리에이터 스쿨을 들을까? 프로 과정을 들을까? 그게 아니고요. 다 들 때, 이 과정에서 멘토링을 하면서 한 단계씩. 그래서 요 3개월 동안에는 제가 조금 페이스메이커의 역할을 좀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달려가고 같이 문제를 해결하시면서 이렇게 오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게 가장 효과적인 과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번에 특강 신청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베스트 질문 3가지가 있더라고요. 이거 진짜 여러분들이 했던 질문입니다. 첫 번째, 콘텐츠에 대한 질문입니다. 어떻게 자신의 콘텐츠를 찾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예전에는 뭐 하면 돈 될까요? 라는 질문이 많았는데 지금은 어떻게 자신의 콘텐츠를 찾을까요? 이런 질문들이 좀 더 많아지신 거는 저는 굉장히 고무적이고 진보적이고 좀 완성도가 높은 질문들이 아닐까 생각해요. 맞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콘텐츠를 조금 잘못 이해하는 게 블로그가 콘텐츠인가요?
아니죠. 유튜브가 콘텐츠인가요? 아니죠. 예, 인스타가 콘텐츠인가요? 아니죠. 여기서 콘텐츠는 뭐죠? 블로그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 이 유튜브에 무엇을 찍을 것인가, 인스타에 무엇을 올릴 것인가라는 내용이죠. 내용. 이게 중요해져 버린 겁니다. 오늘도 이제 어떤 분들 오셔서 좀 이렇게 컨설팅을 받으셨는데, 본인이 이제 블로그를 하실 때 체험단 이런 것도 이제 참여를 많이 하시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브랜드, 저 상품, 이 상품, 약간 김밥 천국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유튜브도 하시는데 유튜브엔 또 다른 거, 인스타에 갔더니 또 다른 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여러 가지 콘텐츠가 없잖아요. 내용이 없으면 사실 본인만의 브랜드를 갖추기가 쉽지 않죠. 예, 쉽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주제를 갖고 있는지. 말하자면 내가 누구로서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이게 형성이 안 되면 안 되겠죠. 근데 이게 형성이 어디서부터 되는 거냐? 두 번째 질문이에요. 나의 고객을 설정하는 것이 어려워. 여러분들의 고객이 누구죠? 예. 한번 잠깐 우리 여기 1인격 과정 나오신 분들도 계시는데 한번 요 채팅창에 여러분들의 고객을 한번 잠깐 올려봐 주시겠어요? 네. 교육받지 않으신 분들도 본인의 고객이 있으면 한번 여기 채팅창에 한번 남겨봐 주시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고객은 누구입니까? 자, 여러분들의 고객이 누구인지, 네, 여러분들의 고객이 누구인지 채팅창에 한번 남겨봐 주세요. 네. 제가 자주 물어보죠. 여러분들의 고객은 누구입니까? 네. 자, 여러분들의 고객을 한번 남겨주세요. 네. 여러분들의 고객은 누구입니까? 여기서 고객은, 내가 돕고자 하는 대상입니다. 근데 오늘도 이제 어떤 분이, 이렇게 두 분이 함께 오셨는데, 한 분은 좀 잡혔어요. 대화를 하면서. 근데 한 분은 도무지 안 잡힌 게, 내가 누구를 도울지 모르겠어요. 이거죠. 연령대가 너무 범위가 넓기도 하고, 또 내가 그분들을,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 내가 뭐라고, 내가 누구라고 그분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겠습니까? 이런 얘기죠. 그죠? 예. 자, 한번 채팅창에 남겨보세요. 자, 채팅창에 여러분들의 고객은 누구인지 한번 남겨봐 보세요. 네. 그래서 이 고객을 좀 구체적으로 설정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게 말하자면 어떤 사업의 방향성을 만드는 거거든요. 방향성. 여러분들 지금 책상 위에 있는 컴퓨터를 보면서 강의를 듣고 있으시잖아요. 그죠? 예. 예. 여기도 지금, 네. 아마 김미정 님이라고 쓴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라고 썼죠. 네. 이분은 부처님일까요? 예수님일까요? 그죠? 모든 사람이 고객이 될 수가 없죠. 그죠? 예. 여기 써 있죠. 3040 사회초년생, 회사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오, 맞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초중학생, 자기주도의 삶을 원하는 3050 학부모 교사. 명확합니다. 네. 또 3050 남자인데 기업과 가정에서 균형을 이루고자 노력하는 회사원. 좋습니다. 네. 또 자신의 공간을 더 가치 있게 만들고 싶은 4050 여성 고객. 지금 마지막으로 주신 분은 가구점을 하시는 분이에요. 고객 설정 잘했죠? 자, 그러면 아까 했던 우리 김미정님 고객 설정 다시 한번 해보세요. 모든 사람이 고객이 될 수는 없다. 이겁니다. 네.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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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세에서 70세 남녀 보험에 관심 있는 분도 아니에요. 나이는 한 10년 정도를 해야 집중력이 높아지십니다. 왜냐하면요, 이 고객을 설정해야 그 다음 나오는 게 뭐죠? 고객의 문제를 가지고 컨텐츠를 만들어야 됩니다. 예. 근데 연령이 빵 0세에서 70까지 범위가 너무 넓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내 고객이라는 건 모든 사람이 내 고객이 아니다라는 말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객을 콕 집어야 돼요. 그러니까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 이 콘텐츠 싸움인데요. 이 콘텐츠가 뭘 만든다고 그랬어요? 브랜드를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내가 누구로서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이렇게 가는 거죠. 내가 누구로서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그러니까 내가 누구로서 한다면 고객의 앞에 내가 누구로서가 나올 수 있겠죠. 그죠? 네.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이 업그레이드인데요. 이건 아마 이제 성장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성장. 그죠? 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개념이 만약에 애매모호한 성장이 돼버리잖아요. 그럼 자칫 시간과 돈을 낭비합니다. 네.
마치 내가 저 비싼 강의를 들어야 내가 저거를 해야 성장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뭐 인스타 팔로우가 늘면 성장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성장을 만들어내는 힘이 뭐죠? 성장을 만들어내는 힘은요, 성과입니다. 성과가 반복되어야 성장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남한테 인정받는 것으로 나를 성장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승진하면 성장하는 걸까요? 좀 위험한 발상입니다. 승진은요, 회사가 필요에 따라서 나한테 주는 직책이고 직무죠. 그죠? 뭐 조금 직책 올라갔다고 해서 뭐 우쭐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예. 성과를 만들어내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그렇죠. 일단 성실이 들어가야 합니다. 예. 성실이 성과를 만들고 성과가 성장을 만들죠. 그러면 그 다음 단계 성장은 뭘 만들까요? 성장은 성공을 만드는 게 아니고요. 성숙을 만든다는 거죠. 성공은 뭐예요? 그러면 성공은 일종의 해프닝이에요. 해프닝. 그러니까 너무 내가 성공하지 못했어. 그거를 아름하게 두지 마시고요. 명확한 성과를 두세요. 여러분들의 성과가 언제 일어난다? 오늘 해야 될 일, 지금 여기서 해야 될 일. 그죠? 오늘 여러분들의 성과는 무엇입니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거기서 핵심을 두어야 그 다음 단계에서 성장, 성숙 정도 되면 어때요? 흔들리지 않겠죠.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보면 그래요. 성공과 실패로 나누어졌다기보다는 성공과 포기로 나눠진 경우가 많습니다. 성숙되지 못하면 흔들리면 포기하기 쉽죠. 제가 인생 MBA에서 그런 얘기 했죠. 고춧가루. 주변에 우리를 흔드는 사람 많아요? 안 많아요? 억수로 많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세 가지를 좀 설명할 건데 잘 들으십시오. 1인 기업이 왜 답이냐면요. 일단 1인 기업은 이 수익 모델에 대한 3단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가고 있는 쪽에서 우리는 교육도 듣고 성장도 하고 성숙하고 있는가? 라고 생각하시라는 거죠. 성공을 만드는 세 가지 마인드는 무엇일까? 뭐 이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어떤 마인드? 저는 이 과정에서 뭐 블로그도 하고요. 뭐 SNS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SNS는 어때요? 이거는 뭐죠? 이건 도구입니다. 목적이 아니에요. 근데 이 SNS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 많아요? 안 많아요? 많죠. 아니요. 팔로우 수가 높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이 SNS를 통하여 이 도구를 가지고 내 고객에게 어떤 메시지를 줄 것인가. 우리는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걸 콘텐츠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대 정도 돼서요. 저한테 이렇게 상담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럼 저는 다른 것보다 그분이 40대 정도 되면 그분에게 물어보는 건 당신의 컨텐츠는 무엇입니까? 이겁니다. 그분이 뭐 지금 어떤 SNS를 가지고 어떻게 뭐 인플루언서가 되고 뭘 얼마나 벌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당신이 갖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메신저라는 얘기가 좀 있죠. 이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근데 내 메시지 없이 메신저 하시겠습니까? 그건 어렵겠죠. 그러니까 내 메시지가 없이 남의 말만 떠도는, 나 책 한 권 읽고 그 책에 대해서 똑같이 강의하면 사람들이 모인다? 글쎄요. 그 초기에 자기개발 시장은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죠. 당신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당신의 철학이 무엇인가? 수익 모델. 그래서 성공을 만드는 세 가지의 마인드가 만들어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왜 답이 되냐면 이건 정답은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는 답은 해답입니다. 해답이란 게 뭐죠? 과정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어떤 사장님을 뵀는데 참 재밌어요. 그분이 작년에 1인 기업을 끝나신 분인데 3개월 멘토링도 하시고요. 참 잘하셨어요. 근데 조금 이제 약간 소극적이시고 내성적이시고 조금 끝나는데 뭔가를 시작하는 게 머뭇대셨어요. 근데 이제 멘토링은 이 코칭이나 컨설팅과 좀 달라서 아까 제가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다가 중간에 한 달 정도 쉴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막 이거 3개월이니까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수료하면 끝입니다. 그러면 사실 여러분들이 저를 봤을 때 좀 장사꾼 같지 않겠어요. 그죠? 이 사람이 하는 일은요, 기계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분의 상황에 따라서 제가 조금 이렇게 조절을 좀 해드려요. 그럼 믿는 거죠. 이분이 포기하지 않았음을. 그래서 이분도 이제 중간에 조금 쉬었다가 하다가 어떻게든 끝났어요.
근데 이제 어저께 오셨어요. 그래서 같이 식사도 하고, 저는 그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되게 웃긴 건 생각지도 못하게 이분이 그 결혼 정보 회사를 열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분의 성향이 ISFP인데 되게 인간 친화 지능이 높긴 했어요. 소극적이라 할지라도. 근데 이 INFP의 어떤 장점이 뭐냐면 진정성이거든요. 되게 도덕적이고 되게 정직해요. 남 못 속이는 분이세요. 근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른 분보다 조금 속도가 느릴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어저께 오랜만에 만나서 식사하면서 어떻게 하시는 일은 어때요? 그랬더니 괜찮아요. 잘 돼요. 뭐 시작했어요. 그럼 뭘 시작해? 전 그게 너무 궁금한 거야. 그랬더니 결혼정보 회사를 했더니 에?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분하고 너무 맞는 거야. 너무 맞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도 지금 너무 잘 되고 있다고. 그래서 내가 맞아요. 제가 뭘 하라고 얘기하진 않거든요. 그럼 잘 찾은 거잖아요. 근데 이게 잘 찾았다는 거는 제 입장에서는 참 어떻게 보면 뭐 신의 은혜죠. 그런 게.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 먹고 그렇게 하기는 어렵거든요. 여기 지금 이번에 오늘 교육 오신 분들 중에서도 본인의 인생이 이럴 줄 알았는 분이 손 들어보세요. 그런 한 분도 없어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그렇잖아요. 언제 때가 언제 오냐고 도적같이 임한다고 그러거든요. 언제 임할지 몰라요. 그런데 언제 임할지 모르니까 깨어 있어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분이 그래도 깨어 있던 분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디어의 기회가 왔을 때 참 ISFP인데도 불구하고 탁 잡고 이걸 시작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내가 거꾸로 봤더니 자기는 너무 잘 맞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부터 나왔을까? 저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유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이거 여기서 여러분들 얻을 수 있거든요. 이걸 좀 찾으면 어떠냐? 첫 번째, 잘 보세요. 뭐 이런 책들 제가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이런 것들을 디스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네. 또 뭐 이런 유튜브 보면 이런 거 많지 않아요, 그죠? 근데 진짜 퇴근 후 딱 2시간 해서 평생 놀고 먹을 일이 있을까요? 근데 또 월 200만 원 벌면 평생 놀고 먹을 수는 있나요? 이런 유튜브 너무 많죠. 한국에서 돈 버는 100가지 방법. 근데 제가 이 책 쓴 그 작가를 아는데 이분은 기자예요. 아직도 자기 집에 살지는 않아요. 그냥 인터뷰를 통해서 본인이 얻은 거니까 100가지의 방법을 알면 그중에 한 가지 방법이 내 방법이 될까? 잘 모르겠어요. 이것도 그래요. 500원으로 500만 원 버는 방 이거 혹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얼마나 많아요, 이런 것들이. 예. 유튜브에 보면 참 많이 나옵니다. 그죠? 나만 모르고 있는 돈 버는 방법. 키워드 카피 하나 끝내주게 한 거죠. 저렇게 하면 누가 안 볼 사람이 없거든요. 또, 이거 한 달에 1,000만 원 버는 몇 가지 방법, 이거 다 쏠리게 돼 있어요. 이거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이게 다 통용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제가 이분들이 뭐 거짓말이다 아니다, 뭐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때로는, 갑자기 없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인플루언서의 말이 다 맞냐 그런 건 아니고, 마케팅을 공부하신 분들이 있죠. 요즘 뭐라고 그래요? 뭐, 마케팅 퍼널이라고도 하죠. 퍼널이라고도 하고 후킹 마케팅이라고도 하고 그 중에 하나가 이 카피를 잘 뜨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마케팅을 배운다는 게 한편으로 보면 약간 과장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그걸 배워서 지금 카피를 하고 있는 거예요. 썸네일. 그래서 그 유튜브 하는 분 그잖아요. 썸네일. 저한테 어떤 분이 그래요. 교수님 썸네일 이렇게 만들면 안 돼요. 왜요? 얼마 이렇게 하라 그래요. 근데 제가 이렇게 못하는 건 제가 바보 같아서 그런지 착해서 그런지 근데 따지고 봤더니 제가 1인 기업을 그래도 15년째 하는 거거든요. 오래 한 이유는요. 그래도 제가 이런 카피를 잘 안 쓰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죠? 네. 이런 카피를 썼으면 아마 저는 뭐 기본적으로 소송, 환불 뭐 이런 법적인 문제 있지 않겠어요? 그죠? 제가 그렇지 않은 그러니까 마케팅을 한다는 게 그런 거거든요. 나는 실제로 3개밖에 없어. 그런데 3개만 있다고 온전해 보여주면 사람들이 나한테 안 와. 그러니까 10개 보이는 것처럼 얘기하려면 이렇게 얘기해야 돼. 라고 배우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그래? 그러면 나만 이러는 게 아니라 너도 이렇고 나도 이렇고 그럼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다 우리 모두 다 그냥 거짓말하면서 거짓으로 삶을 살자. 이렇게 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어쨌든, 예. 그래서 제가 좀 이분들의 이야기를 거짓말이 아니라 저는 정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보다. 그럼 정보와 지식의 차이를 조금 한번 알면 좋겠죠. 네. 정보와 지식의 차이 첫 번째는요. 정보는요, 조금 수동적이에요. 아까 그 유튜브에 그렇게 많은 썸네일이 있어도 다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 중에 뭐 한 개 볼까 말까? 봐도 끝까지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마케팅을 할 땐 그렇게 자극적인 걸 던지고 보게 하면서 중간에 끌어가는 게 있겠죠. 근데 지식은 어때요? 능동적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방법을 찾는 건 능동적으로 찾겠죠. 뭐 이런 기업 과정에 와서 강의를 듣고 뭐 멘토들을 만나고 뭐 이것도 이 방법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좀 능동적이죠. 그죠? 두 번째는요. 외부 환경과 내부 환경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정보는 외부 환경이에요. 말하자면 이거를 저는 트렌드다라고 할 수 있어요. 트렌드. 그러니까 대부분 강의하는 분들이 요즘 트렌드를 예민하게 얘기하죠. 마치 내가 그 트렌드를 몰라서 이렇게 사는 것처럼. 그죠? 근데 내부 역량도 있어요. 내부 역량은 뭐죠? 내부 역량은 저는 브랜드라고 그래요. 어때요? 여러분 어느 게 더 중요합니까? 트렌드입니까? 브랜드입니까? 근데 많은 분들이 트렌드를 쫓아가면서 브랜드를 버리죠. 뭐라고 하고 버리죠? 에이, 나까짓 게 뭘 쓴다고. 내가 무슨 글을 쓰면 누가 본다고. 내가 얘기하면 내 강의를 누가 듣는다고. 그러니까 외부 환경과 내부 역량의 차이가 있어요. 사실 저는 둘 다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출발점은 뭐다? 브랜드가 돼야 된다 이거예요. 브랜드 안에 본인의 가치, 강점, 비전 이걸 두고 내 트렌드를 따라간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브랜드를 잊고 트렌드만 따라가면 아마 계속 뒷북을 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뒷북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뒷북? 예. 안 되죠. 이미 지나간 거. 세 번째는 맞아요. 정보는 내 의사와 상관없이 변화합니다. 맞죠? 근데 지식은 어때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게 어떤 내가 삶을 사는 방법이다. 그러면 방법은 혁신하는 거죠. 이거는 확실하게 알죠? 그러니까 변화에 따라간다 그러면 깨지면 나는 계란 후라이가 되는 거고. 그죠? 그런데 혁신을 따라가 내가 스스로 바뀐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뭐 병아리가 되는 거. 그러니까 후라이가 안 되고 병아리가 되는 거예요. 변화를 따라가면 잘못하면 우리가 계란 후라이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어저께 만난 결혼 정보 회사 하시는 사장님도 제가 그걸 얘기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분이 끊임없이 고민하고 만들어 가면서 본인이 그런 본인의 기회를 만들었잖아요. 그럼 저는 그 혁신이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어저께 제가 이따가 그분하고 찍은 사진 톡방에 한번 올려드릴게요. 표정이 달라졌어요. 옛날 사진도 내가 있으면 찾아볼게요. 표정이 달라졌다니까요. 뭐예요? 그게 이 혁신의 결과예요. 1인기업 5주 과정에서 1인기업 5주 과정 있죠. 1인기업 5주 과정에서 1인기업 5주 과정에서 얻는 변화가 있죠. 처음 들어왔을 때와 나갔을 때. 그러니까 그게 뭔가 혁신의 과정이 아닐까. 네 번째가 정보는 데이터예요. 객관적이죠. 근데 지식은 위즈덤, 지혜가 될 수 있어요. 이 방법을 계속 찾으면 이 지식이 지혜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지금 우리는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다 이 콘텐츠를 할 때 아이템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아이템 중에 가장 중요한 아이템이 내가 돼야 돼요. 내가 대상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는 거. 직장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뭐 하면 돈 되네 그러니까 기승전 치킨집 카페 이렇게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거보다 내가 돈 버는 방법의 위즈덤,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 거. 다섯 번째가 정보는 객관적이죠. 그 무슨 말이냐면 오브 더 댐이에요. 많은 것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근데 지식은 뭐예요? 주관적이죠. 내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아까 이제 컨퍼런스를 할 때 그분들이 성공한 요인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성공한 요인들이 다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분들의 스토리가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용기를 얻을 뿐이지 내가 그분들의 과정을 똑같이 카피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게 정보와 지식의 차이입니다. 이해 가시겠죠? 그죠? 정보와 지식의 차이 여기 이제 글이 하나 제가 쓴 게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네. 옛날 어느 성의 구석에 연못이 있었어요. 그리고 많은 물고기들이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성에 불이 났어요.
그래서 이 소식이 연못의 물고기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이때 한 물고기는 다른 곳으로 피신하자고 주장했으나 나머지 물고기들은 땅 위에 불과 물속에 사는 우리들과 무슨 상관이냐, 그러면서 이 외부의 변화, 외부에 사고가 난 것을 우습게 여겼어요. 그 결과 다른 연못으로 피신한 물고기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모두 죽음을 면치 못했죠. 맞으면 정보를 우습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지식만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우화를 정보와 지식의 개념에 적용해 보면 성에 불이 붙어 타고 있는 것은 이거는 물고기들에게 수동적인 정해진 정보의 한 가지 형태예요. 그런데 이제 하지만 대다수 물고기들은 단순히 정보를 받아들였을 뿐 그 이상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생각하지 않으려고 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정보와 지식을 구분해야 된다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돈 버는 법이다, 뭐다 이런 것들은 뭐죠? 그 정보라고 생각하세요. 뭐 굳이 거짓말이다라고 얘기할 건 없어요. 근데 이거를 내 지식으로 받아들이려면 세 가지 방법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첫 번째는 시간 자본이에요. 지금 어때요? 시간 자본으로 돈 버시는 분이 있죠. 이 몸으로 돈 법니다. 근데 이 일들은 영원히 못해요.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한계를 겨우 두는 게 승진이에요. 승진. 그러니까 한계가 있죠. 이건 독립적이지 못해요. 내가 의사결정할 수도 없어요. 언제까지 일할지 몰라요. 하지만 뭐 당장 그만두라는 건 아니지만 비교적 안정적인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 안에서 내가 뭔가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 이겁니다. 준비가 뭐예요? 그 다음 단계죠. 그 다음 단계가 바로 지식자본 내지는 지적자본이라고 하죠. 콘텐츠예요. 그럼 이 콘텐츠의 대상이 누구냐? 고객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시간으로 봤을 때 고객은 뭐 회사 사장이 될 수도 있죠. 그런데 지식자본으로 봤을 때 이건 고객이에요. 고객이 있어야 돼요. 그럼 고객이 갖고 있는 문제가 뭐지? 그 문제를 해결할 콘텐츠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소위 솔루션을 만드는 거예요. 이때부터 급여가 아니죠. 성과죠. 예, 성과.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도왔는가? 뭐 세일즈도 여기 들어가는 거죠. 예, 내가 얼마나 많은 파는가. 오늘 아까 어떤 분이 이제 오늘 강의를 신청하신 보험을 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보험을 시간 자본으로 보면 진짜 오해죠. 왜요? 많이 뛰어다닌다고 보험회사에서 돈 받나요? 아닙니다. 뭘 통해서 돈을 받죠? 뭘 통해서? 성과죠. 근데 문제는 성과를 만들어내는 과정이죠. 그 과정에 나만의 노하우가 있는가 이겁니다. 지금 이제 우리 컨텐츠 멘토링 받는 분 중에 보험 하시는 분이 꽤 많으세요. 근데 그분들은 고객 설정을 명확하게 해야 그 고객이 갖고 있는 문제,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보험에 대한 문제, 의문, 여러 가지의 상황들을 설정해서 지식자 모드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뭐죠? 그 다음 단계가 인격 자본입니다. 말하자면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멘토가 되지 않을까요? 만약에 이제 보험을 하시는 분이다 그럼 누구의 멘토가 돼야 돼요? 그렇죠. 자신의 이제 FC들이 되는 거죠. 보험 판매. 근데 보통 이 FC가 누가 이 FC를 하냐면요. 보통 본인이 섬겼던 고객들이 FC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고객들이 내 FC가 되냐고요? 본인이 이 보험 영업을 재밌고 즐겁게 하는 거예요. 의미 있게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 일을 하고 싶어진다니까요. 저는 제가 하는 일에 의미를 두기도 하고요. 또 즐겁고 재밌고 감사하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저처럼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제가 그분들과 경쟁 관계가 아니거든요. 저는 그분들의 멘토입니다. 어때요?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겠죠. 이 세 가지 단계를 알려드린 이유는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이쪽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이겁니다. 물론 여기서 블로그를 쓴다라고 했을 때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일일일포 하지 마시고 의미 있는 글을 쓰시라는 거예요. 어떤 글이요? 고객. 근데 글을 쓰는 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멘토링을 해서 고객의 질문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만든다는 거죠. 어때요? 이렇게 해서 뭐가 날씨가 화창하면 너무 좋겠죠. 그죠? 날씨가 왜 어두울까요? 일은 간단해요.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와 이거 왜 하는 거야? 그죠? 내가 이거 하는 과정에 나만의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거야? 이게 없대요. 이게 하는 게 내가 어떤 비전을 보고 하는 거야? 이게 없으면 끝까지 가기는 어렵지 않느냐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예. 세 가지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예. 1인 기업의 수익 모델 3단계 지금 얘기를 했죠. 예. 첫 번째 뭐였죠? 시간이었죠. 그 다음 뭐였죠? 예. 지식 자본. 그 다음 뭐였죠? 인격이었죠.
이 사진은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해드리는 단계예요. 제가 처음에는 교육을 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교육을 할 때는 뭐라고 그럴까요? 그냥 수업 시작했다, 수업 끝났다. 이거였어요. 우르르 몰려왔다가 우르르 떠나는 거죠. 예. 근데 제가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 생각해서 상담을 이렇게 열었어요. 그러면 시간으로 되어 있는 분들이 옵니다. 그럼 직장인이겠죠? 좋아요. 그러면 이분들을 제가 이 본인이 갖고 있는 시간의 가치, 그러면 이 시간 동안에 본인이 어떻게 지식을, 콘텐츠를 모을 수 있는가, 어떻게 콘텐츠 작업을 할 것인가는 제가 상담을 통해서 충분히 얘기하는 게 훨씬 빠르지, 강의를 듣고 내 나름대로 내가 직장인으로서 어떤 지식을 만들어야 된다는 건 진짜 어려운 거예요. 특히 이 지식은요, 고객의 질문으로 만들어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카페를 만들고. 이거 쉽지가 않아요. 왜요? 내 질문도 어려운데 고객이 뭘 질문할지 어떻게 알겠느냐. 맞아요. 그리고 이거를 인격적인 관계는요, 본인의 어떤 가능성을 넓히는 건데요. 이건 리더십이에요. 근데요, 우리가 사업한다고 뭐 리더십 전문가가 되고 대학원 리더십으로 갈 겁니까? 아니죠. 내가 필요한 리더십만 얻으면 돼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 상담을 통해서 방향을 좀 얻는 거예요.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1인 기업의 수익 모델 3단계가 굉장히 중요한 게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의 방향. 저도 사실 이 멘토들에게 배운 것들이 많아요. 저도 2002년, 3년, 1년 동안에 인터뷰를 그래도 한 100건을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때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지금 이제 그분들이 많이 돌아가셨죠. 예. 근데 이제 그때 인터뷰를 하고 멘토링을 받고 그분들에게 물어봤던 것들의 문제가 돈에 대한 거, 일에 대한 거, 관계에 대한 거. 사실 이 세 가지가 가장 어렵지 않나요? 그죠? 이 세 가지, 돈, 일, 관계. 이거 말고 다른 스트레스 없죠. 예.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정답을 찾는 게 아니라 그 멘토들을 만나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거예요. 물어보기도 하고, 멘토는 생각이 어떤지, 그걸 통해서 저 나름대로 방향을 정립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성공을 만드는 세 가지 마인드를 한번 볼게요. 요거는 제가 1인 기업 과정에서도 말씀을 드리는 것이긴 한데요. 우선 요 A to B가 1인 기업 과정에서 제가 멘토링을 하거나 컨설팅을 할 때 중요한 도구입니다. A는 어느 시점이냐고요? 현재. 언제? 저를 만난 현재입니다. 그럼 저를 만나면요, 우선은 듣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거죠. 경청. 네. 예. 어떻게 살아왔는지 질문도 던지고요. 그냥 단순하게 육아했어요. 육아맘이에요. 경단녀예요. 그렇게 하는 것보단 그때는 뭐 전공했고요. 어떤 일을 했고요. 직장에서는 어떤 직무였고요. 어떤 사건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 안에 뭐가 있죠? 이분이 갖고 있는 경험이 있어요. 전 여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강점이 있죠.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이거를 얘기를 하다가 또 많이 울어요. 예. 뭐 감정에 복받칠 때도 있고,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래서 현재를 왔잖아요. 그죠? 오케이. 그러면 현재를 왔으면 이 과거의 이 내용이 정리가 돼야 됩니다. 정리.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제 제 카페에서 멘토링 받으면서 글 쓰는 분들이 제가 드리는 첫 번째 질문이 뭐죠? 살아오면서 잘했던 10가지를 뽑아봐라. 그 얘기죠. 나머지는 버려도 돼요. 그냥 두 번째, A에서 B로 가기 위해서 B, 고객을 설정하는 거예요. 고객만 설정하는 게 아니라 고객이 갖고 있는 문제가 뭐죠? 이거예요. 고객이 갖고 있는 문제를 설정하고 그 다음 B가 비전이죠. 그러니까 정리가 되지 않으면 이 비전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정리가 안 되니까 출발을 못 하는 거예요. 왜? 나에 대한 인지가 내가 뭐라고, 내가 뭘 하겠어. 실제로 저랑 이렇게 상담 약속을 잡잖아요. 입금까지 하고요. 입금까지 다 하시고요. 안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왜 안 오세요?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제가 뭐라고. 제가 아직 이 정리가 안 돼서. 아니, 혼자 정리하지 마세요. 저랑 같이 해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무섭고 막 그러나요? 그렇진 않죠. 오면 막 제가 막 잔소리하고 그래요. 동우 씨. 응? 저 만나면 제가 막 왜 이렇게밖에 못했냐고 윽박 지르고 막 그러는가요? 응? 아니, 안 그렇거든요. 이게 혼자서 해결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요런 단계를 거쳐서 내가 어떻게 정리되고 어떤 비전을 가지고 시작해야죠. 이게 제일 중요한 요소 아닙니까? 그죠? 예. CEO 경영자 기본 마인드가 세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 성장형 마인드. 성장형 마인드. 이게 되게 중요하죠. 성장형 마인드의 반대말이 뭐예요? 뭐야? 꼰대지.
내가 좀 알고 있는 것만 얘기하는. 근데 어쨌든 보면요. 저도 이제 내일 모레 60인데 저보다 젊은데 아직도 꼰대 같은 사람도 많아요. 그 돈 되는 거 찾아가는 거죠. 예. 두 번째는요. 시작점이 어디에, 그러니까 내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냐면 사명가치 비전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여러분들 제 강의 들으시면서 지금 여러분 책상에 있는 것 중에 의미 없이 존재하는 거 한번 보세요. 제가 여기 종이컵이 이렇게 있는데 이 종이컵도 지금은 쓰레기통에 갈 상황이지만 누군가에게 필요해서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사업하는데 우리가 고객이 없다는 것은 쓸모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그걸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뻘짓이라고 하잖아, 뻘짓. 지금 뻘짓 하려고 사업하는 거 아니잖아요. 아까도 이제 그분이 이 강의 지금 듣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예, 뭐 바쁘게 사세요. 블로그, 인스타. 그런데 이제 제가 이렇게 보니까 블로그에 뭐 좀 약간 정리가 안 된 구독자도 많지 않고, 인스타도 그렇고. 그러니까 너무 많은 컵이 있는 거예요. 예. 너무 많은 컵. 근데 컵에 다 조금씩밖에 안 잠겨 있는데 너무 바빠요. 이거 지금 낭비 아니에요? 돈 안 되죠. 힘들죠.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고객을 중심으로 하나에 집중하면 어떤가. 그리고 이 사명과 가치와 비전을 만들고 그 다음부터 오늘부터 실행을 해야 돼요. 근데 좀 작게 실행을 하는 거 작게 갑시다. 네. 뭐 하면 돈 되냐 물어보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있는 걸 끄집어 내오는 글부터 씁시다. 너무 어떤 경우는 그래요. 예. 글 쓸 시간이 없다고요? 그래서 언제 책상에 딱 앉을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이분이 그래요. 오후 밤 10시에는 가능해요. 좋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밤 10시에 저한테 카톡하세요. 뭐라고 카톡해요, 저한테? 네. 교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보내라고. 오해하지 마세요. 예. 그럼 그 시간에 저한테 보내고 기점이 되면 노트북 앉아서 글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글을 쓴다는 게 책을 쓴다는 게 아니고 일단 멈춤이에요. 딱 멈춤, 스톱. 멈춤. 이거부터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축구 잘하는 분의 공통점, 멈춤 이거예요. 네, 생각 잘하는 분들 멈춤, 이거. 스톱. 스톱해야 턴하지 않겠습니까? 그 멈추는 시간을 함께 공유해야 하는 거죠. 저는 그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 이거는 제가 쓴 책에 나온 얘기인데요. 다윗과 골리앗의 얘기를 했죠. 예, 비유적으로.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략이 중요하다. 다윗은 뭐였어요? 그냥 양치기였거든요. 예. 근데 양치기도 양을 잘 쳤어요. 왜요? 돌을 잘 던졌거든요. 그 돌을 잘 던진 이유는 반복해서 연습했어요. 작은 것을 반복하고. 이거예요. 작은 것을 반복하면 저는 기적이 일어난다고 생각해요. 그랬더니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결정적 순간에 돌 하나로 골리앗을 무너뜨린 거죠. 그리고 결국 뭐가 됐어요? 왕이 됐죠. 이거 어떻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요소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네. 그죠? 저는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크기가 아니라 전략이에요. 전략은요, 작게 가는 거예요. 아까 A to B. 네. 어디에 초점 맞출 것인가. 그러니까 이제 이건 제가 솔직한 감정이에요. 작게 시작한 걸 저랑 시작했잖아요. 사실 생각에 집중도가 필요한데 고춧가루라는 게 있어요. 고춧가루. 예. 그러니까 인생 MBA 꼭 들으세요. 네. 야, 그게 돈 되니 안 되니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내가 작게 시작한 것을 집중하면 커지는 거죠. 컨퍼런스에 나와서 성공한 그분들의 공통점은요. 다 작은 것을 기쁜 마음으로 시작한 분들이에요. 작은 독서 모임을 기쁜 마음으로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내가 갖고 있는 경영의 마인드와 그 다음에 집중과 핵심 가치를 통해서 하나씩 채워가면서 내가 생각지 못한 일이 벌어지지 않나요? 저는 그거예요. A to B도요. 이분들이 처음에 저한테 왔을 때와 그 다음에 나갈 때는 다르지 않겠습니까? 아, 교육 안 들어도 괜찮아요. 1인 기업 교육을 듣고 안 듣고는 두 번째 문제예요. 두 번째 문제예요. 먼저 여러분들이 뭐 제가 아니더라도 멘토를 만나세요. 그래서 그냥 모르는 기술을 배우는 게 아니고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지? 현재.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되지? 미래. 이 구간. 그럼 여기에 나오는 게 뭐예요? 내가 해야 될 일이 뭐고 내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이 뭐고. 그러니까 제가 5주 과정이 끝나고 콘텐츠 과정 끝나면 꼭 3개월 피드백을 하거든요.
3개월 뒤에 만나요. 지금도 1인기업 다 끝났죠? 3개월 뒤에 만나죠? 그럼 3개월 동안 뭐예요? A에서 B로 가는 과정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그 3개월은 집중할 수 있지 않느냐. 재수 강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A에서 B 가는 3개월의 집중, 그 다음에 끝나고 난 다음에는요, 지금 저랑 매월 1개월에 한 번씩 통화하는 분 계세요. 우리 김해, 우리 박수미 사장님도 한 달에 한 번씩 저랑 통화하죠? 예. 매월 목표 얘기하죠? 네. 한 달은 관리하시잖아요. 이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가면 되는데 조급한 거야. 누가 막 고춧가루도 집어넣으면 어때요? 이것보다 이게 돈 되는데 우르르 몰려가. 그 사람 성공하겠어요? 이거 보는 거예요. 그럼 그게 빙빙 돌다가요. 몇 년 뒤에 또 저를 만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가지 말자는 거예요. 대신 혼자 하는 게 어려우니 1+알파. 예. 많은 분들이 함께 하고 매주 화요일마다 북특강도 듣고 아침 7시에 제가 독서 모임 하잖아요. 독서 모임도 들어와서 어떤 분은 책을 못 읽으면 뭐 귀로라도 들으세요. 귀라도. 들으면서 그냥 최선을 다하는 거죠. 최선을 다하는 거죠. 저는 그게 뭐보다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죠? 예. 예. 내가 할 수 있는 이유의 세 가지가 마지막이 뭐냐. 그죠? 예. 첫 번째는요. 본인이 강점을 잘 모르잖아요. 이유가요. 자신감이 없어서 그래요. 왜요? 크기가 너무 커요. 두리뭉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잘리는 거예요. 5년 뒤 비전을 얘기했죠. 3개월 목표에 갔죠. 1개월 목표 가고요. 오늘 해야 될 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죠. 거기에 자신의 강점은 제가 이렇게 상담할 때 진단을 좀 해드려요. 진단을 해드리고 진단을 통해서 커뮤니케이션 좀 해봐요. 그럼 본인이 어디에 재능이 있는지. 물론 그 강점을 가지고 바로 돈을 버는 수익 모델을 찾는 건 좀 어려워요. 근데 강점이 일종의 하나의 출발점이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걸 만드는 거죠. 두 번째는요. 씨앗을 뿌린다는 거예요. 씨앗을 뿌리기 가장 어려울 때는 언제죠? 언제 농부가 씨앗 뿌리기 가장 어렵냐면 흉년 들 때 아닙니까? 그럼 흉년 들 때 씨앗을 뿌려야 돼요. 저는 그게 콘텐츠라고 생각해요. 왜요? 이렇게 씨앗을 뿌리면 뿌리가 만들어지잖아요. 저는 그게 콘텐츠라고 생각해요. 내 생각이 뭐지? 고객의 질문을 가지고 끊임없이 만드는 질문이 내 콘텐츠가 돼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뭐예요? 수요와 공급이에요. 자본주의 시대거든요. 과연 수익을 만든다. 뭘 만든다? 수요를 만든다. 이거예요. 수요를 만든다. 고객 설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객이 너무 텀이 크고 너무 많은 사람들을 고객으로 두면 이 수요를 판단하기가 당연히 어렵죠. 근데 고객을 좁게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수미 씨 가구점 하시잖아요. 그럼 가구점 오는 고객은 뭐가 문제야? 뭐가 어려워서 가구를 못 사는 거야? 그들이 알고자 하는 건 가구에 대한 어떤 질문이야? 아니 그것만 갖고 있으면 그게 하나의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수요가 되고 그것이 또 하나의 미끼가 되지 않겠어요? 거짓말하는 것만 낫죠. 가구점 하는데 우리 가구점에 있는 건 다른 데보다 뭐 50%가 쌉니다. 이렇게 거짓말하면 금방 들통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보다는 당신이 가려운 곳에 긁을 점이 어디입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할 수 있는 이 세 가지도 사실 제가 얘기를 듣고 혼자 생각하는 거 어렵거든요. 강점 하나만 해도요. 이거 결론 못 내요. 많은 분들이 자기 개발하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 질문에서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사실 이제 콘텐츠 코칭이나 컨설팅을 받으러 저한테 많이 와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라고 얘기했어도 결국 그분이 갖고 있는 질문은요. 제 콘텐츠가 뭐 차별화가 될까요? 제 콘텐츠로 수익이 될까요? 이런 질문 아니라니까요. 어떤 질문인 줄 아세요?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자신감에 대한 질문인데 저는 그분한테 그래요. 콘텐츠로 큰 성공을 거둘지 모르지만 10개만 만들어 봅시다. 50개만 만들어 보고 100개만 만들어 봅시다. 예. 이게 가장 중요하지 않았어요? 이게 계단을 만드는 방법이죠. 그죠? 또 씨앗을 뿌릴 것도 마찬가지예요.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 전 이제 그 이른기업 하면서 갖고 있는 교훈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세상에 공짜는 없다. 예. 또 하나 도둑질도 하면 는다. 또 하나 뿌린 대로 거둔다. 이 세 가지예요. 예? 첫 번째 뭐였어요? 그죠? 세상에 공짜는 없다. 예. 뿌린 대로 거두고 뭐 도둑질도 하면 는다. 왜 그러니까 제가 절대로 여러분들에게 블로그를 잘해서 돈을 번다라고 얘기하는 거, SNS에서 돈을 번다.
라고 얘기하지 못하는 게 그거는 수단에 불과한데 제가 왜 여러분들의 목적을 수단화 시킵니까? 그런 의미 없죠. 물론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만 제가 조금 더 돈을 벌려고 했다면 그런 것들 중에 하나를 강요했다면 제가 조금 돈을 더 많이 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생기는 건 제가 하지 말아야 되는 일 아닙니까? 그죠? 저는 여러분들이 신으로부터 받은 보석 같은 강점이 있거든요. 그 강점을 가지고 성과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뭐 배추인데 어떻게 김치가 될 것인가 이거죠. 원석인데 어떻게 보석이 될 것인가. 이 과정에 혼자 계지 마시고 우리가 함께 있으면 누구나 다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겁니다. 수요와 공급을 잊지 않는 거예요. 오늘도 이제 그분이 제가 이제 블로그를 열심히 쓰길래 묻는 질문은 뭐 그래요. 사장님, 이 블로그에 누가 와야 돼요? 누가 와서 보길 원하세요? 근데 거기서 턱 먹혀요. 누가 와서 봐야 될지 모르겠고요. 그럼 왜 이렇게 열심히 하세요? 이거예요. 이렇게 블로그를 매일 발행하면 어떻게 된대요? 근데 그게 아무리 뭐 그런 방법이 있다 할지라도 그게 기계가 아니고서는 그 일을 반복하게 만드는 힘이 있을까? 그리고 그거는 보장되지 못한 건데 그냥 목적 없이 수단화시키는 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수요와 공급의 수익을 만들기 때문에 고객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상담을 유료로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거나 상담이 좀 필요한 분들은 아까 여기 QR코드 찍으셨죠? 카메라 이렇게 여시고요. QR코드 찍으시면 저한테 이름 하나 남기시면 제가 그 D&I 전자책 보내드릴게요. 그럼 스마트폰으로 오며가며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상담 신청도 QR코드로 하세요. 네, 그러면 받으셔서 여러분들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공지 드리면 유튜브에서 요 인생 MBA를 꼭 검색하십시오. 검색하세요. 요거는 10분 경영 10분인데요. 인생 MBA는 3분 미만이에요. 네. 3분짜리 강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제가 조금 기대를 갖고 찍고 있거든요. 매일 찍고 매일 올립니다. 매일 다르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뭐 찾지 마시고 그냥 인생 MBA를 검색하시면 알고리즘에 무조건 끄고요. 이거 일주일만 검색하시면 여러분도 유튜브에 알고리즘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보시는 게 좀 편하지 않으실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공지를 드리니까 QR코드 찍고 보셔서 받으시고 또 저랑 소통하시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1인 기업이 답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의 성공 사례도 말씀을 드렸고요. 또 1인 기업과 아까 그 컨퍼런스 통해서 나오는 결과들 함께 공유를 했습니다. 내일 오전엔 10시에 똑같은 강의 합니다. 여러분들 들어와서 들으셔도 되고 아니면 다른 분들에게 소개를 해주셔도 좋습니다. 소개를 해주셔도 좋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다음 주 화요일 날 우리 이선희 사장님, 멋지는 분이죠. 이선희 사장님. 네, 마흔에 꽃 피운 삶을 고백합니다. 책 제목 보고 이분이 마흔이 아닌가, 마흔 아닙니다. 네, 이분이 마흔에 시작한 그 프로젝트로 지금의 성공을 이루었는데 그 책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그렇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4월 29일 날 컨퍼런스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많이 오셨고요. 네, 여러분들 좀 도움이 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도움이 좀 되셨습니까? 네. 오늘 강의 들으시면서요. 기억나는 얘기들, 뭐가 좀 기억이 남으십니까? 기억 남는 얘기들은 우리 오늘 들으셨던, 오늘 그 줌 링크 받으셨던 그 카페에 댓글에 한 줄씩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남겨주셔서 함께 서로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잘 오셨고요. 늦은 시간이니까. 원래 10시에 북특강 하는데 특강은 10시에 하면 너무 늦을 것 같아서 8시에 했는데 괜찮으셨죠? 네. 많은 분들 오지 않으셔도 다 필요한 분들 오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감사하고요. 네. 혹시 이거, 이제 녹화본 나중에 드릴 건데요. 녹화본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톡 주시면 또 드릴게요. 그럼 다른 분들과 함께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1시간 정도 했고요. 뭐, 오며 가며 듣기는 딱 알맞지 않으실까라 생각합니다. 네. 필요하신 분들 저한테 그 카톡 보내주시고 상담을 통해서 지금 있는 문제들 좀 해결하시면 좋겠습니다. 지방에 계신 분들 줌 안 됩니까? 줌 됩니다. 괜찮습니다. 네. 전화 통화보다는 오늘도 한 분을 줌으로 했는데요.
줌으로 하면은 좀 설명드리면서 갈 테니까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잘 오셨고요. 네, 감사합니다. 사진 한번 찍고 끝내겠습니다. 네, 김병규 사장님도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카메라 한번 열어주시고요. 사진 한번 찍겠습니다. 네, 찍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둘,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수고하셨고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수고하십시오. 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시고요.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에 7시에 시간 되시는 분들 들어오셔서 함께 독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